일명 카우보이 부츠를 판매하는 부트반 홀딩스 주가가 최근 3거래일 사이 12% 이상 급등해 월가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제퍼리스는 6일자 보고서를 내고 업체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95로 제시했습니다. 견고한 기초 수요가 업체의 향후 매출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여지가 높다는 의견입니다. 부트반은 1978년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소규모 부츠 전문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창업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지역 소매업체에서 전국 규모의 라이프스타일 리테일러로 탈바꿈한 업체는 현재 웨스턴웨어와 워크웨어 분야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전문 소매업체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2026 회계연도 3분기 기준으로 전국 49개 주에 걸쳐 5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에만 25개 점포를 새롭게 여는 등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부트반의 주력 비즈니스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카우보이 부츠와 워크 부츠를 중심으로 한 신발 카테고리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입니다. 둘째는 웨스턴 스타일 셔츠와 데님, 재킷, 액세서리 등 의류 카테고리이며 셋째는 안전화부터 방수 작업복과 보호 장갑까지 전문 직종 종사자를 겨냥한 워크웨어 제품군입니다. 부트반의 시장 입지는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경쟁 분석에 따르면 부트반은 가장 가까운 직접 경쟁자보다 약 3배나 큰 규모를 자랑하며 웨스턴 및 워크웨어 전문 소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 문화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총 시장 기회의 확대입니다. 웨스턴 패션은 더 이상 텍사스나 오클라호마의 지역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옐로스톤 시리즈의 폭발적 인기와 팝스타 비욘세의 컨트리 앨범 르네상스, 투어 등 대중문화의 흐름이 서부 카우보이 감성을 전국적인 트렌드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같은 문화적 모멘텀은 부트반이 기존 핵심 고객층인 농업, 목축, 건설 종사자 외에 패션 지향적인 도시 소비자와 여성 고객, 청년층까지 새롭게 포섭하는 데 기여한다는 분석입니다. 부트반의 경쟁 우위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자체 독자 브랜드 전략입니다. 업체는 2022년 초 이후 독자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3개에서 10개로 대폭 확충해왔으며 2025년 3월 기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10K 연차 보고서에는 코디 제임스, 쉐인, 아이들윈드, 혹스, 문샤인 스피릿, 랭크 45, 코디 제임스 블랙 1978, 깁슨 등의 브랜드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 독자 브랜드는 단순히 외부 브랜드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부트반의 마진 구조 전체를 변화시키는 수익 레버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독자 브랜드 제품은 제3자 상품 대비 통상 500에서 800 베이시스 포인트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합니다. 존 헤이즌 최고 경영자는 2025년 10월 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부트반의 총 시장 기회 추정치는 기존 400억 달러에서 58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운영 가능한 점포수 목표도 기존 900개에서 1200개로 33%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점포의 경제성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신규 매장은 첫 해 매출로 평균 320만 달러를 달성하며 초기 투자금 회수 기간은 2년 이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트반의 점포 확장이 단순한 외형 키우기가 아니라 자본 효율적인 성장 모델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제퍼리스가 4월 6일 보고서를 내고 부트반에 대해 정역적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한 배경에는 크게 4가지 농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입니다. 부트반의 주가는 연초 이후 가파른 조정을 겪었고 이 때문에 주가 수익률 PER이 약 24배에서 16배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둘째는 기초 수요의 견고함입니다. 제퍼리스는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와 달리 부트반의 수요 흐름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TIG 역시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부트반이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셋째, 성장 동력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부트반의 성장은 기존 점포에서의 매출 증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신규 매장 확장이 실질적인 추가 성장의 주된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신규 매장이 기존 점포의 매출을 잠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브랜드를 통한 마진 개선 가시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 브랜드 침투율 50% 달성 목표와 영업이익률 15% 복귀라는 명확한 마진 개선 로드맵은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가이익 성장 비율이 0.73으로 이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은 성장률 대비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IB들도 낙관론에 무게를 둡니다. 부트반에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15개 IB가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217로 최근 종가 대비 약 43%의 상승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UBS는 목표 주가를 $267로 제시했고 BTIG와 파이퍼 샌들러는 각각 $235와 $230로 내놓았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부트반이 넘어야 할 산으로 지목합니다. 실제로 업체는 과거 24%에 달했던 중국산 독자 브랜드 상품 조달 비중을 2026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2027 회계연도까지 5%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움직임입니다. 경영진은 관세 부과 이전에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영향권에 놓인 제3자 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매 가격 인상, 그리고 중국 이외 대체 생산지로의 소싱 전환 등 포괄적인 솔루션을 추진 중입니다.